가기도 하지만 수해 현장도요. 정치인들이 오면요. 현장이 정치인들 막 수행하고 막 이러느라고 오히려 더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폐예요, 민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굳이 가면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늘 저래. 말로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아라는 것을 몸으로 입증하고 있는 게 바로 홍준표 대표다. 이런 말씀 드리죠. 방송용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메인 메뉴, 메인 디시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의 중심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뉴스로 계속 회자되는 게 정치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요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본인 정치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아 정말 잘했다. 홍준표 대표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할 찬성할 시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게 제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그 300명 중에 신문 1면에 기사로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3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10분 이해하는데 이제는 아까 그래요. 제가 뭐 뉴스에 나길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을 그 생각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본인은 그러니까 부산에 계실 때 경남지사 할 때 이른바 변방의 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셔서 가만히 그냥 툭툭 한마디 던져도 야당 대표로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니까. 문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해도 백성놈들 거대 정당인데 근데도 그렇게 하는 그건 왜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송이나 신문을 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집단 지성으로 아 이게 자발적 왕따의 길을 이분이 가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유는 복잡하니까 까먹고 홍준표 이름 3개만 남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계산입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양당 체제의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시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5당 체제잖아요. 그래서 양당 체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가능할까? 양당 체제가 옳은가? 이런 좀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한 말이 삼김 시대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치 내공이 뭐 어쩌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삼김 시대의 폐해, 제왕적 정치인들,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해 온 게 정당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과거 회기적 행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는데 그 목표는 정확히 탄핵에 반대한 15%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30%를 복원하려는 타겟 행보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삼김 중에 하나처럼 내 역할이 거의 총재, 예전에 총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정치, 총재급이고 문 대통령도 이 얘기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러지 말고 총재급으로 나서서 정치를 해봐라. 우리 둘이 맞짱 떠서 양김 정치 이런 거 하듯이 뭐 문홍 정치 이거 하자. 근데 문제는 차 교수님 그러려면 먼저 어찌됐든 만나야 문홍 정치가 됐든 양김 시대를 부활하든 할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니까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었고 전병헌 수석까지 보내서도 또 나와달라고 했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나가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밖에 아웃사이더로 돌면서 이렇게 밖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되죠. 도움 안 되는데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최민희 의원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대한 아슬한 추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전병헌 수석한테 약속 하나는 했다고 그럽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할 때는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갈 겁니다. 가는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앞서 상김 정치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지금 상김 정치로 해결하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제 그 국회에서 열렸던 그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중심이 대구 경북이 돼야 된다. 뭐 그거는 뭐 대구 경북에 위한 행사니까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지금 정치적인 자신의 텃밭으로 대구 경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원진 의원이 탈당한 대구 5병에 자신의 지역구를 옮기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걸 본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 경남,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그러니까 앞서 어제 찾아뵈었던 이 김종필 전 총리는 충청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튼튼한 지역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지금 그 대구 경북이 무주공산이니 내가 이게 더 뿌리를 받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뭘 이야기를 하느냐. 보수의 결집 아울러서 충청권의 정치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JP와의 손을 잡는 모습을 통해서 향후 대구 경북과 충청과의 연합이라는 소위 말해 구시대적인 지역연합의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보수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조차 얼마만큼 동의할지 저 고기가 좋을 겁니다. 문제가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을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장 기자님. 지금 당장 가슴이 아프신 분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막 눈물 글썽 본인은 안 우셨다고 하셨지만 본인은 안 우셨대요. 근데 분장 물컥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경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런 큰 꿈만 꾸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자유한국당 선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민생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지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청년 실업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다른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이에요.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이제 산적한 대한민국의 경제 현안 좀 풀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목리를 부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말로만 그야말로 그냥 립 서비스로 뭐 국민 속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해서 감자밭도 가서 감자도 캐고 또 수해 현장에서 가기도 하지만 수해 현장도요. 정치인들이 오면요. 현장이 정치인들 막 수행하고 막 이러느라고 오히려 더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폐예요, 민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굳이 가면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늘 저래. 말로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아라는 것을 몸으로 입증하고 있는 게 바로 홍준표 대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장 기자님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최민희 의원님이 계속 맞아요 하시면서 정말 저거 도움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기 식으로 가는 거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치 안 되면 이거 추경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고요. 그 감자 캐고 김종필 총재 만나고 이러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국회로 빨리 와서 소를 키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의 마지막 쟁점이 이제 공무원 수 늘리는 데 들어가는 8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당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역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예비비에서 좀 쓰게 해줘라. 원래는 야당에서 나온 건데 그것까지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수용한 거죠.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물관리 일원화 요거 남은 겁니다. 근데 물관리 일원화는 이게 깊이 들어가면요 복잡해요. 이게 그 물관리를 자연의 일부로서 수질 개선 내지는 뭐 흐름을 잡겠다는 걸로 할 거냐, 뭐 아니면 그 수자원 관리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물 개발 논리하고 이게 자연 친화적인 물 관리 논리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양쪽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걸 그럼 정부가 인정 안 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만 잘하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가 이상한 게요. 쟁점이 이렇게 뭐랄까요? 풀기 쉬운 쟁점도 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하여튼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풀기 쉬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간단하게 합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80억 예비비에서 쓰게 해주면 끝날 것 같잖아요. 11조 중에서 80억 0.1%.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0.1%인데 쉽게 되겠지. 쉬울 것 같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빨리 국회로 돌아가서 소 키우시면 돼요. 오늘 차 교수님. 근데 오늘 차 교수님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우리 최민희 의원 제안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은
결국 소키우로 홍 대표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 여야 대표 회담에 모인 정당만 손만 뭉치면 나머지 분들이 예, 힘만 합치면 무조건 모든 게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개나게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다 하더라도 오늘 아마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사이에 상당한 아마 논의들이 꽤 진척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뭐 지금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꽤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야당의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내 문제는 원내 대표들 간에 또 이 몫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만간에 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될까요?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또 왕따가 될까요? 아니,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돼서 만약에 통과되면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홍준표 대표도 그런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겠죠, 설마? 글쎄. 아니, 일단 장 기자님 말씀하시고 또 최 의원님 더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또 이게 촉이 좋으신 분이 있거든요. 워낙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그러니까 분이니까. 이제 여론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무슨 빅딜이 있는 것처럼. 큰 선심 쓰는 뭐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해서 뭐 이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치적 모멘텀이 언제가 될지는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소키우로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요. 예. 이게 어떤 것을 여론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복잡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여론 정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 모멘텀을 찾으실 텐데 이분이 지금 바라보는 여론은 그 탄핵에 반대했던 15% 네. 그리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몇 프로를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일부 수구 보수 언론이 쓰는 사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설만 일부. 네. 그래서 그분에겐 그게 전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님이 오늘 같은 그 모임에 가서 정말 보수의 수장답게 딱 당당하고 웃으면서 그 문제되는 걸 지적할 때 국민들이 그 홍준표 대표의 말에 동의하실 때 저희가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충고를 하는 건 좀 안 맞긴 하지만 이게 여론을 좀 국민 여론 전체를 보시기를. 다양한. 네. 차 교수님, 그러면 홍준표 대표 댁에 신문을 여러 개 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좀. 일부만 보신다는 거죠, 일부를.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지금 방송도 지금 문 닫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긴 공중파 그렇죠. 방송도 뭐 지금 문 닫아야 된다. 예. 뭐 여론조사 기관도 문 닫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여론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자신이 지금 현재 고수하고 있는 이 정치적 노선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시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5당 체제잖아요. 그래서 양당 체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가능할까? 양당 체제가 옳은가? 이런 좀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한 말이 삼김 시대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치 내공이 뭐 어쩌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삼김 시대의 폐해, 제왕적 정치인들,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해 온 게 정당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과거 회기적 행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는데 그 목표는 정확히 탄핵에 반대한 15%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30%를 복원하려는 타겟 행보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요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이게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본인 정치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아 정말 잘했다. 홍준표 대표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찬성할 시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게 제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예. 그 300명 중에 신문 1면에 기사로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3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예. 근데 그거는 10분 이해하는데 이제는 아까 그래요. 제가 뭐 뉴스에 나길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을 그 생각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본인은 그러니까 부산에 계실 때 경남지사 할 때 이른바 변방의 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셔서 가만히 그냥 툭툭 한마디 던져도 야당 대표로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니까. 문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해도 백성 넘는 거대 정당인데 근데도 그렇게 하는 그건 왜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송이나 신문을 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집단 지성으로 아 이게 자발적 왕따의 길을 이분이 가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유는 복잡하니까 까먹고 홍준표 이름 3개만 남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계산입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양당 체제의 달콤한 기득권 가기도 하지만 수해 현장도요. 정치인들이 오면요. 현장이 정치인들 막 수행하고 막 이러느라고 오히려 더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폐예요, 민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굳이 가면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늘 저래. 말로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아라는 것을 몸으로 입증하고 있는 게 바로 홍준표 대표다. 이런 말씀 드리죠. 방송용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건 아닌 어쨌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메인 메뉴, 메인 디시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의 중심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뉴스로 계속 회자되는 게 정치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삼김 중에 하나처럼 내 역할이 거의 예전엔 총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총재급이고, 문 대통령도 이 얘기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러지 말고 총재급으로 나서서 정치를 해봐라. 우리 둘이 맞짱 떠서 양김 정치 이런 거 하듯이 뭐 문홍 정치 이거 하자. 근데 문제는 차 교수님 그러려면 먼저 어찌됐든 만나야 문홍 정치가 됐든 양김 시대를 부활하든 할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니까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었고 전병헌 수석까지 보내서도 또 나와달라고 했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나가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